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스코에서 SE로 일하고 있는 강성무 프로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시스코에서 입사한 지 한 11년 정도 됐는데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생겨났어요. 이유는 A사, B사, C사 계속해서 인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하고 통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한 이래로 한 14개 회사를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개의 방화벽이나 이메일 이 정도만 좀 알고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보안 솔루션이 시스코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로 통합을 해줘야 하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했던 게 시스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결국은 시스코의 XDR이라고 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스코의 XDR을 이용하시게 되면 좀 편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솔루션도 많고 이벤트도 많이 봐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화두가 뭡니까? 결국은 AI입니다. AI가 도와주고 AI를 통해서 보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플랫폼을 묶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시스코의 시스코 XDR이라고 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는 좀 많이 했어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자료를 함축을 하다 보니까 내용에 비해서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제일 취약한 시간 오후 2시였죠. 정말 힘든 시간인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아직까지 좋으시는 분이 안 보이세요.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기점은 뭐냐면 조금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게 제 중점이었고요. 그래서 아젠다는 이렇게 키워드 베이스로 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5가지 아젠다로 나와 있는데 그냥 쉽게 XDR의 약자 마치 삼행시처럼 각각의 꼭지별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에 있는 XDR의 약자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스코가 대단한 인수를 하나를 했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스플렁크라고 하는 데이터 기업을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 기업을 인수함에 있어서 뭔가 시스코하고 어떻게 시너지가 나지? 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XDR하고 스플렁크가 함께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있고요. 정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랜섬웨어입니다. 이 랜섬웨어는 일단 공격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가장 많이 유입되는 곳이 이메일 쪽입니다. 왜냐? 방화벽 뚫기 힘들어요. 제일 편한 게 이메일로 임의로 보내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특정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고 그 안에는 피싱 사이트나 아니면 특정 말웨어를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가 일어나냐면 악성 사이트, 특정 링크 이거를 접속 시도하잖아요. 그럼 그 접속 시도 자체가 CNC 서버, 즉 커맨드 앤 컨트롤 센터 쪽으로 패킷이 날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보호도 필요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랜섬웨어의 스타트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단말에 특정한 사용자의 단말에 악성 파일을 심는 겁니다. 즉 랜섬웨어 자체도 악성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악성 파일을 하나 실행시켜 놓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해커의 목적은 뭐냐면 한 대를 타겟하지 않고요. 나머지 전부를 다 전파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용자 한 명, 권한이 가장 많은 사람을 타겟을 하지만 권한이 작아도 일단 특정 유저를 타겟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전파시키는 게 이게 요즘의 랜섬웨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무나 한 명 딱 걸려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부는 왜냐? 전파하기 쉽기 때문에. 왜냐? 이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제로 트러스트도 필요한 겁니다. 내부에 있다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게 아니고 모든 곳에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그 사용자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체크를 해야 하는 게 그게 제로 트러스트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보안은 여러분들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또는 특정 한 군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솔루션을 또 추가로 도입하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러 보안 솔루션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안 솔루션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협업이나 아니면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 협업과 통합을 하게 됐을 때 좋긴 하지만 현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특정 이벤트가 발생이 됐거나 아니면 우리 내부에 보안 사고가 터졌다라고 했을 때 각 보안 솔루션별로 접속해서 각 보안 솔루션별의 이벤트를 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부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엔드포인트 보안하시는 분이 있고 네트워크 보안하시는 팀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부서 간의 협업을 또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 번거로움이 있을 때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일로된 환경을 한 플랫폼, 즉 저희 시스코 XDR 플랫폼으로 묶어준다면 과거에 콘솔 하나하나 접속했을 때 이런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뭐 시간적으로는 뭐 문서에서는 과거에 한 30분 걸렸던 거를 지금 한 5분이라고 하는데 30분이 뭡니까? 보통 하루 이틀 걸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을 줄이는 게 보안의 핵심이다. 근데 그 보안의 핵심에서 해야 할 방법은 플랫폼화해서 하나로 묶어야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솔루션 형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AI가 도와주는 보안 운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XDR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바이스라든지 사람 정보라든지 실제 아이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다 일단 축적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하고 행위라든지 아니면 특정 다수의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얼럿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 솔루션별로 각각 중요한 게 다 달라요. 그랬는데 하나로 뭉쳐 놓잖아요. 그러면 그 연동된 솔루션 중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거를 알려주는 게 XDR의 첫 번째 임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각각 이벤트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AI 형태로 저희가 챗GPT 형태로 계속 제너레이션해서 만들어서 어떤 게 가장 먼저 처리를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준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보안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핵심은 지금 당장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좀 미뤄도 되는 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하지만 지금 해야 할 거를 못했다 그러면은 전파가 바로 되기 때문에 엄청난 큰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알아야 하는 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그 약자처럼 XDR의 첫 번째 Extended Context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실제 약자는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가 XDR의 공식 업계 용어고요. 오늘은 제가 Extended에다가 뒤에 Context를 붙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플랫폼화를 하려면 Extended, 즉 다 통합을 시켜야 합니다. 즉 인티그레이션이에요. 인티그레이션. 어떻게 인티그레이션을 시켜야 하느냐? 서두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XDR은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SaaS로 선택이 된 이유는 뭐냐면 요즘 환경이 어떻습니까? 하드웨어 형태의 구축형 온프레미스만 있지 않아요. 대부분 애저, AWS, GCP, 네이버 클라우드 다양하게 지금 환경들이 멀티플한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한 곳에 묶을 때 온프레미스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스에다가 모든 퍼블릭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심지어는 리모트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텔레메트리 정보도 다 저희 시스코 XDR에 합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스의 플랫폼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어떠세요? 오후 2시인데 지금 2시가 넘어갔는데 지금 이 그림 보면 졸렵죠? 엄청 졸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거를 저희 XDR은 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제가 한 3가지만 꼽았어요. 앞에 복잡하게 보였던 그림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이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쉬운 연동입니다. 손쉬운 연동이 뭐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 시스코의 보안 솔루션 정말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보안 솔루션 클릭 한 번으로 연동이 끝납니다. 2-3번도 아니에요. 바로 XDR 들어가서 원클릭 버튼 하나 클릭하면 연동이 됩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XDR에서는 내가 필요한 솔루션의 대시보드를 선택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필요 없어요. 그냥 객관식이에요. 제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주관식을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시스코 XDR 같은 경우는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형태로 대시보드도 내가 연동한 것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일단 선택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계속 선택해서 내가 대시보드화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대시보드만 보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자, 결국은 첫 번째는 쉬운 연동이었고 두 번째는 필요한 대시보드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많은 힘 들이지 않고.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세 번째는 뭐냐면 혹시 이 그림 보이실까요? 오른쪽 그림. 이게 마이터 어택 커버리지 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공격에 대해서 기술화, 기법화 해놓은 표준 기술이 마이터 어택이에요. 실제 처음에 지금 분석도 하고 초기 액세스도 하고 그다음에 유지도 하고 실행도 하잖아요. 이런 공격 기법에 대해서 그냥 원클릭으로 연동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전형적인 공격 형태에 대해서 잘 막고 있는지 막고 있지 못한지를 알 수 있게 보여주는 게 커버리지 맵입니다. 실질적으로 XDR에다가 저희 시스코 제품들 연동해 놓잖아요. 몇 퍼센트가 커버가 됐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보안 담당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두시거나 아니면 중복이 되어 있으면은 다른 솔루션을 중복 투자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에 보였던 복잡한 그림 같지만 클릭 한 번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키워드를 오후 2시에 좀 편하게 XDR은 조금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조금 쉬운 솔루션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디텍션입니다. 디텍션은 사실 XDR에서 보안을 운영할 때 어떻게 보면은 꽃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에 연동을 일단 해 놓으면 그 다음은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디텍션을 하셔야 되는데 쉽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요 그림 한 장이에요. 우리 게시판 가거나 아니면 웹페이지 갔을 때 잘 보던 거예요. 그냥 게시판처럼 리스트업 돼 있어요. XDR을 도입하시고 많은 고객들이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질문을 하실 것도 없으세요. 운영의 관점은 뭐냐면 XDR의 대시보드에 인시던트의 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면 되세요. 보안을 운영하시는데 각각의 전용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각각 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XDR에서 이 인시던트 리스트에 올라온 거, 그 중에서도 빨강색이 제일 급한 겁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세요. 보안 운영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를 보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제일 급한 것 같고 저게 급한 것도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서열화, 우선순위화 해주는 게 XD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샘플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숫자는 780이에요. 78하고 10 딱 보면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두 개를 곱한 겁니다. 자, 이 두 개 곱한 건데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냐? 우리 자산 중에서 중요한 거와 중요하지 않은 거를 구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10점에는 Asset Value at Risk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수치화할 수 있어요. 지금 디폴트는 10점인데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서버는 한 8점에서 9점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AD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죠. 얘네들 9점, 10점 줍니다. 그리고 일반 사용자 PC들 몇 점 줄까요? 8.9점보다 낮게 주시면 되세요. 한 5점 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가지의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세요. 단말에서 이상 행위가 있을 때, 일반 유저 단말에서, 그리고 서버에서 이상 행위가 있을 때 점수를 곱해봅니다. 어떤 거부터 보셔야 될까요? 점수 높은 거부터 보시면 되세요. 이 디텍션 리스크는 저희가 디텍션 엔진을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 실제 Asset Value at Risk 이 부분은 우리 회사에 맞게끔 수치화해 놓으면 어떤 거부터 처리해야 될지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가 한 700에서 800점까지는 주황색, 그 이상은 빨강색. 벌써 이해되셨을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거부터 보셔야 할지. XDR 하나에서 간단한 원리지만 파워풀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일단 우리 회사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딱 조건은 하나입니다. 리스트에 없어? 일단 가장 우선 처리할 거 많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왔다라고 했을 때 색깔 빨강색부터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보안 운영 어렵지 않아 보이시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목이 AI가 도와주는 AI 어시스턴트라고 제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빨간색 부분들이 사실 실제 콘솔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 인시던트, 즉 특정 이벤트,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AI가 한번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어떻게 처리할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클릭만 하시게 되면 조치가 되게끔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걸 하시게 되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는 보안 담당자가 선택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를 격리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분석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은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게 도움의 형태지 얘가 다 해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직 AI 시대지만 사람은 여전히 필요해요. 그래서 보안 업계에서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AI를 도움 형태로 쓸 수 있는 것을 시스코 XDR에 제공한다. 근데 약간 제가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쉽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탄탄하게 동작을 하고 있다. 이것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공격 체인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해서 갖고 왔어요. 엔진이 있을 때 여러 개를 통합을 했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이벤트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벤트를 각 솔루션에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이벤트를 갖고 있어요. 저희 XDR 아날리틱스 엔진에서 다 갖고 있는데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을 묶어놓고 타임테이블화해서 정형화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마이터 어택이라고 하는 공격 기법에 대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 처음에는 우선순위는 알았어요. 근데 실제 그 다음에는 분석이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얘가 진짜 공격인지 아닌지 분석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실제 가시화도 이 테이블에서 다 보여줄 수도 있고요. 시간적으로 어떤 공격 이벤트가 있었었는지 그리고 마이터 어택 기준에 얘가 어떤 기법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다 XDR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쉽습니다. 아까 전에 리스트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를 클릭하잖아요. 좀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오버뷰, 디텍션, 그리고 리스판스, 워크 로그, 그리고 레포트 이 정도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보안에 있어서 핵심은 가시화예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실제 여기 숫자가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악성 프로세스예요. 악성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숫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 있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클릭만 하시면 더 확장이 되고 그리고 디바이스에 클릭을 하시면 또 좀 더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색깔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색깔. 어떤 색깔? 일단 지금 보라색으로 좀 표현이 되잖아요. 보라색에 대해서 표현이 되면 우리 자산인 거예요. 우리 내부의 자산이 임팩을 받았구나. 요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라색 확인하고 얘의 스코어가 몇 점인지 지금 6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0점보다 적기 때문에 덜 중요한 상태 그런 형태로 가시성 있게 보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공격 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이벤트를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되게 보기 쉽게 한눈에 지금 이 디바이스가 어떤 IP 어드레스를 쓰고 어떤 프로세스를 썼고 어떤 유저가 썼는지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나와요. 저게 마우스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하면 IP 어드레스가 지금은 6개 있죠. 6개 IP 어드레스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저 나오면 유저 네임 나오고 다 이게 XDR과 연동을 해놓은 상태면 이런 오버롤한 정보 플러스 알파로 디테일한 정보를 드릴다운 형태로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들을 썸머리가 필요하죠. 운영하실 때 레포팅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이 레포트가 아직 로컬화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핵심 기능은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 시작을 했는지, 최근에 발생을 했는지, 어떤 디바이스에서 어떤 서버로 접근했었는지 이런 리스트업을 여러 개의 제품들이 있는 상태에서 가져왔다라는 거를 그냥 서스럼 없이 바로 그냥 AI가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얘를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얘는 카피를 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다시 또 윗사람한테 레포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XDR의 마지막 리스판스입니다. 리스판스는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래밍 기술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래밍 기술을 어느 정도 필요한 거지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왜냐, 디폴트로 저희가 이 XDR에서 제공하는 이 기본 제공 기능만 가지고서도 상대적으로 덜 들인 로지컬 형태의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세 가지 기능만 좀 뽑아왔는데, 장점이 뭐냐? 내가 만든 워크플로우, 로지컬한 워크플로우입니다. 그 워크플로우를 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형태의 워크플로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이 이벤트에 대해서 내가 클릭만 했을 때 이메일로도 담당 우리 부서한테 보내야 하고, 두 번째는 메신저로도 뭔가 조금 얼럿이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가 다를 경우에는 승인을 한번 요청하는 승인 프로세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오른쪽 아래에 있는 4번 형태로 해서 로지컬화해서 만들게 되면 클릭 한 번으로 전부 다 한 번에 이루어지게 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매번 클릭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1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1번에 아까 오버뷰 형태에서 IP 자산 하나 보인 거 있잖아요. 거기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워크플로우, 이메일 보내고 메신저 보내고 뭐 승인 프로세스 하는 거, 요걸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동을 따로 하시는 게 아니고 만들어 놓으면 그냥 내가 있었던 자산 아니면 악성 IP, 악성 파일 이런 거를 저희가 클릭하시잖아요. 저희 대시보드에서 클릭만 하시면 내가 만든 워크플로우 플러스 알파로 연동해 놓은 솔루션에서 바로바로 디테일한 조사라든지 아니면 액션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피벗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플레이북은 사실 가이드예요, 가이드. 기본적으로 플레이북은 잘 모르시는 분 또는 우리 회사에는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같은 액션을 해야 돼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아이덴티티 하셔야 돼요. 알고 나서 분석하고, 세 번째는 이제 차단을 시켜 놓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차단해 놓고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한 EDR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요? 단말기 입장에서 차단을 해 놓고 악성 파일을 삭제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차단해놓고 계속 둘까요? 다시 복구시켜야 됩니다. 이런 4단계 프로세스를 그냥 클릭하고 또는 메시지화 해주는 것들을 저희가 플레이북 형태로 저희가 XDR에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리스판스에서 핵심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오토메이션, 제가 좀 재밌어 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오토메이션을 이용하시게 되면 반복적이었던 것들 그리고 필요했던 것들 바로바로 클릭할 수 있게끔 많은 그런 개발 기술 필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챗 GPT를 활용을 하면서 이 XDR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을 때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오토메이션하고 조금 같이 썼을 때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 유즈 케이스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지사가 없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냥 오픈을 하겠습니다. 베리타스라는 회사가 코에시티라고 하는 백업 솔루션 전문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이 백업 전문 회사인 코에시티는 실제 트래픽을 트래픽 아니죠. PC를 스냅샷을 시키고 그리고 복구를 해주는 그런 백업 복원해주는 전용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XDR과 함께 했을 때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냐? 랜섬웨어가 걸렸을 때 복구를 해주는 겁니다. 매뉴얼하게 하는 게 아니고 XDR의 자동화, 대응을 같이 이용했기 때문에 랜섬웨어에 대해서 실제 많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형태는 이렇습니다. 일단 의심스러운 행위가 있기 전에 올바른 스냅샷, 이상이 없었던 것을 스냅샷이 뜹니다. 이게 코에시티에서 오토메이션하게 주기적으로 또는 최초에 한 번은 이렇게 정상적인 스냅샷을 찍어 놓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백업이에요. 그런데 내부에서 이상 행위가 발견된 겁니다. XDR을 통해서 이런 거 봤더니 이벤트가 있었고, 그러면 분석 다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랜섬웨어의 핵심이 뭐냐면 한 대 감염되면 내부의 전파가 바로 되세요. 그러면 무슨 액션이 필요하냐? 제로에 가까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아까 스냅샷 떠났던 코에시티에서 백업을 떠났던 것을 원상 복구시킵니다. 이렇게는 뭐냐면 장점이 뭐냐면 한 5대로 시작하는 랜섬웨어는
내부에 한 1000대 감염시키는 거는 1, 2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5대 중에 3대, 2대, 1대 점점 복구되면 전파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랜섬에 대해서 혁신적인 그런 보안과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오피셜하게 지금 저희가 런칭이 되어 있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스코의 XDR하고 그다음에 코에시티 검색만 하셔도 실제 유즈 케이스와 그리고 쓸 수 있는 익스텐지라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XDR 쓰면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검증됐습니다. 어디서 썼냐? 작년 여름에 파리 올림픽에서 저희 XDR을 이용해서 보안 운영을 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운영 전에 실질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 올해의 올림픽은 그 어느 해보다 사이버 시큐리티가 심할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저희 시스코의 보안 솔루션 다 도입하고 그리고 XDR을 통해서 연동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결과는 인시던트 사건 하나도 없었던 아주 깨끗한 그런 행사로 마무리됐었고요. 기사에 못 보셨죠? 지금 파리올림픽에 대해서 보안 사고가 있었다는 건, 만약에 있었다 하면 바로 전파가 됐을 건데 전혀 없었고 완벽하게 저희가 보완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안 제품을 20개 넘게 연동을 했어요. 이게 실제 저희 시스코 내부에는 내부 CX팀이라고 해서 이걸 설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안을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 중에 시스코 제품만으로도 15개로 커버가 가능했다. 그만큼 시스코의 보안 포트폴리오가 완벽하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잘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XDR과 스플렁크 연동 효과 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DR, 스플렁크 같이 하면 뭐가 좋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XDR에는 스플렁크에 올라갈 수 있는 앱이 있어요. 그 앱 이름이 시스코 시큐리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스플렁크에 저 앱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앱을 설치하게 되면 저 앱이 무엇을 한 거냐면 XDR 연동한 것들을 다 수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XDR에 시스코 제품 10개 연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스플렁크에 저 시큐리티 클라우드 앱 하나만 설치하면 이미 10개가 연동이 끝난 겁니다. 스플렁크에서. 연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호 보안적으로 인시던트 정보를 분석하고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스플렁크 대시보드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XDR 대시보드에서도 스플렁크에서 연동한, 처음에는 XDR에서 뭐 열몇 개 연동을 했고 스플렁크에서도 여전히 서드파티고 이미 연동해놓은 거 있습니다. 이것도 뭐 열몇 개 있으면 이 합쳐서 20개를 2개의 솔루션으로 다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도메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가시성도 확대를 할 수 있고, 실제 이게 상관관계가 있게끔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보안의 핵심은 뭐냐면 진정한 TDR을 구현하셔야 돼요. 진정한. TDR의 약자는 간단합니다. 빨간색이에요. 한글로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위협에 대해서 탐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응도 해야 됩니다. 이게 마켓 용어입니다. 이게 지금 가트너에서 이야기하는 마켓 용어인데, 보안 운영할 때 TDIR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 트랙 세션에 다음 세션에도 차세대 SOC 하면서 이 TDR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스플렁크 단독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XDR하고 그리고 스플렁크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XDR의 편의성,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죠. 쉽다, 어려워 보였는데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 빌트인에 조금 포커싱을 두셔야 돼요. XDR만 도입을 하시게 되면 뭐 추가로 뭐 더 사야 돼요, 뭐 사야 돼요, 이런 말 전혀 안 합니다. 네이티브하게, 아까 오토메이션 기능들 다 네이티브하게 쓸 수 있고요. 자동 쓸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시스코가 잘하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보안에 가장 큰 저희가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요. 가트너에서 다 리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와 스플렁크 또 개별 장점이 있어요. 스플렁크는 뭐냐면 상당한 유연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거, 대시보드 원하는 거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스플렁크의 가장 큰 장점인데, 여기서는 유연함을 훨씬 더 원하신다고 하면 스플렁크를 쓰시는데, 함께하면 이메일, 네트워크, 전반적인 거 모든 거 다 쓸 수 있는 거죠. 상호 보안적으로 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완벽한
진정한 TDIR 구현을 하는 그런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딱 지났는데요. 저는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안하시잖아요. 성공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보시고 빨리 탐지하시고 빨리 조사하시고 빨리 대응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보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 AI First 시스코 XDR 이용하시게 되면 저희 시스코 제품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시스코 외 다른 보안 솔루션하고 함께 해서 아무 사고 없었던 2024년에 파리 올림픽처럼 완벽한 보안 운영, 쉬운 보안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